자, 방금 전에 갓 나온 따끈따끈한 오늘 아침 IT 헤드라인 뉴스 전자신문의 김시소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렇게 이름에 대한 질문들만 시소가 혹시 한자입니까? 한글? 예, 저는 한자 이름입니다. 무슨 자죠? 떼시자에 부를 소자 씁니다. 떼시 부를 소. 예. 무슨 뜻입니까? 시대가 부르는 사람이 되라라는 뜻인데요. 우와, 좋은데요? 일단 우리 IT 스마트 쇼가 불렀어요. 예. 김시소 기자.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주십시오. 예, 그 첫 번째 소식은 인터넷과 휴대폰을 이용한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파일 공유, 채팅, 운세 등의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유도해서 몰래 휴대폰 소액 결제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건데요? 예, 주로 그 휴대폰으로 그 가입을 유도하는 스팸 문자를 발송한 후에요. 그 회원 가입을 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그 개인정보를 입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몰래 월정액을 휴대폰으로 결제를 하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통 정상적인 결제 동의 절차 없이 진행돼서 소비자들이 속기가 쉬운데요. 대부분 결제 사실을 속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작은 글자로 고지를 해가지고 소비자들이 헷갈리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럼 보통 결제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적게는 한 1,000원에서 많게는 한 몇만 원대까지 피해 사례가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한번 결제한 뒤에 월정액으로 자동적으로 계속 그 결제가 되게 돼 있어서 소비자들이 눈치를 채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결제가 된다는 점이 더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 문제가 되는 점이 대부분 회원 가입에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결제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보통 그 결제가 되면은 휴대폰으로 문자가 오게 되잖아요. 네. 그 문자를 보고 나서야 이제 소비자들이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지금 사기 수법 같은 경우에는 아예 결제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가지고 소비자들이 더 이 사실을 그 인지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휴대폰 요금 명세서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일들이 지금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금액이 많든 적든 사기당한 거잖아요. 그 돌려받을 방법은 없습니까? 일단은 사기 사이트에서 피해를 당했을 때는 방통위나 국민권익위 등을 통해 가지고 환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일단 등록되지 않은 불법 사이트라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 소비자가 조심해야 됩니다. 하여튼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확인 누르기 전에 다시 한번 진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할게요. 예, 두 번째 소식은 많이들 기다리셨을 텐데요. 아이폰 5에 드디어 대한 소식입니다. 예. 아이폰 5가 디스플레이가 변한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거의 확정적으로 이제 아이폰 4의 3.5인치보다 커진 3.95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될 것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예, 업계에 따르면 가로는 기존 아이폰 4와 비슷하게 유지가 되지만은 세로가 2.91인치에서 3.46인치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럼 화질은 또 어떻게 되나요? 화질은 기존 아이폰 4S랑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기존에 채택됐던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채택이 될 방침이고요. 그다음에 인치당 픽셀 수 역시 아이폰 4와 같은 수준인 330ppi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빨리 실물을 좀 보고 싶은데요. 정확한 출시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죠? 출시일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올해 9월쯤으로 점쳐지고 있는데요. 아이폰 5와 함께 화면이 조금 줄어든 7.85인치로 줄어든 아이패드 미니도 같이 출시될 것으로 알려져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정말 기다리기 힘드네. 네. 하여튼 9월에는 나오겠다는 얘기죠. 예. 자, 세 번째 소식으로 갑니다. 예, 이번에는 그 신제품 갤럭시 S3에 대한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출시가 된 갤럭시 S3 이제 그 개발에 대해서 그런 재밌는 뉴스가 떴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궁금한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 삼성전자가 글로벌 블로그 삼성 투모로우에 갤럭시 S3가 지난 5월 초 영국에서 공개되기 전까지 개발자들이 겪었던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예, 투모로우에 따르면은 그 갤럭시 S3 개발 작업은 사내에서도 완벽하게 보안이 유지된 상태에서 가족들조차 모르게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은 물론 회사 동료에게도 개발자들이 관련 정보를 얘기할 수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개발 영역별로 제한된 정보만 제공을 했기 때문에 개발자들도 전체적인 갤럭시 S3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개발에 참가한 사람이나 그리고 또 협력업체 수만해도 굉장히 많을 텐데 그 보안을 지키기가 이렇게 쉽지 않았을 텐데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래서 보통 이제 휴대폰 개발을 할 때는 철저하게 보안 속에서 그 개발이 되는데요. 특히 갤럭시 S3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전체 디자인, 그다음에 전체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 도시락 형태의 박스에 담아가지고 회사에 그
회사 내에서 이동을 할 때도 그렇게 옮겼다라고 하고요. 그다음 외부 협력사에게 제품을 택배로 발송을 할 때도 택배 기사들을 이용을 한 것들이 아니라 직접 직원이 직접 택배 택배 기사 역할까지. 역할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했네요. 철통 보안을 정말 유지를 한 보람이 있겠습니다. 요즘 참 많은 분들이 갤럭시 S3 관심 가지고 있죠. 예. 자, 네 번째 소식입니다. 예, 네 번째 소식입니다. 2037년 인간의 기억이 컴퓨터에 저장된다라는 기사인데요. 무슨 내용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아니요. 사람 뇌에 있는 기억을 어떻게 저장한다는 거죠? 이해가 안 가는데. 네. 예, 말 그대로 사람 뇌에 있는 기억을 컴퓨터에 저장한다는 얘기인데요. 일본 문부과학성이 2040년까지 출연할 832개 미래 기술을 도출한 2040년 과학기술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37년 개인의 기억을 컴퓨터 저장 장치에 옮겨서 전자기기를 이용해 검색하거나 재배치하는 기술이 등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억이 이제 컴퓨터에 저장이 된다는 얘기는 그 컴퓨터를 해킹을 하면 사람의 기억이 해킹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럴 수도 있나요? 좀 무서운데? 그러게요. 예. 뭐 또 다른 기술이 또 있습니까? 그 밖에도 사람의 뇌나 그다음 신경 전파를 이용해가지고 그 각종 가전기기를 조종하는 그런 신기술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에어컨이나 TV를 생각만으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주에 떠 있는 태양광 그 전력 발전소를 이용해서 태양광을 우주에서 바로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마이크로파나 레이저로 지상에 보내는 그런 기술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말 SF 영화 같은 그런 시대가 펼쳐지는. 네, 그러네요. 정말 영화 같은 기술을 누려보려면 오래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2040년까지는 건강해야 저희는 되겠네요. 괜찮은데 네. 경석 씨는 괜찮으실까요? 저도 충분하죠. 예, 뭐 별로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 네. 이런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같이 의학도 발전을 하게 되니까요. 보고서에 따르면 인간 평균 수명이 현재보다 5년 이상 길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2039년에는 이상 있는 유전자를 체내에서 바로 이렇게 회복하는 기술들이 상용화돼서 유전병의 원인까지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다들 지금 따른 저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를 계약까지. 위로 삼아 하시는 난 괜찮아. 건강해 아주. 네, 꼭 그런 기술 없이도 내 앞으로 100년은 더 살아. 걱정 마세요.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예,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스타트업 기업이 기술 담보 없이 은행 자금을 빌려 쓸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없을까요? 상식적으로 안 되지 저 않습니까? 담보가 없는데. 네, 모두들 또 안 된다고 하시니까 저는 왠지 되지 않을까요? 총무같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가요? 예, 김다정 캐스터가 지금 바로 정답을 말씀드렸습니다. 둘이서 지금 짜고 치는 거 같아요. 네. 그거 왜 돼요? 실적 담보 없이도 은행 자금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 단지 이제 기술 또는 기술을 창출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하. 그 PDF 기사를 보시면요, 기술 보증 기금의 스타트업 보증 지원 현황을 알 수 있는데요. 해마다 1,500개 안팎의 기술 스타트업이 매년 매출 제로, 담보 제로 상태에서 당당히 외부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벌써 889개사가 1,597억 원 규모 보증 지원을 받았는데요. 기술 보증 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90%에서 100% 보증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조건이 조금 까다롭지 않을까요? 예, 뭐 아무래도 그 담보대출이다 보니까 조건이 없지는 않겠지만은 그렇다고 아주 까다롭거나 그리고 아주 또 쉽지만은 또 않다라고는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기술성과 사업성을 바탕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인데요. 재무자료는 대신 최대한 배제를 한 상태에서 경영주의 기술 역량, 운영 역량, 그다음에 기술의 우위성 및 완성도, 향후 수입 전망 이런 그 미래 가치들을 평가를 해서 보증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 기업 입장에서는 이 기술력만 있다면 도전해볼 가치가 있겠네요. 예, 보증 지원을 받은 업체에 따르면은 자금 조달을 하는 것 자체로서도 이제 재무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매력적이지만은 그보다도 이제 전문 평가단으로부터 기술에 대한 미래 가치를 인정받았다라는 측면에서 실제 영업을 하거나 어떤 그 대외 활동을 하는데 이미지 제고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따끈한 소식 잘 들었습니다. 시대가 부르는 기자 김시소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